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주식명가 MTNW 나인원 박재우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는 조금 암울한 소식입니다. 폭스바겐이 좀 변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말고 중국의 CATL과 중장기적으로 손잡고 나아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파우치형 배터리는 줄이고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각형 배터리 늘리겠다라는 이유에서인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소송전 때문에 공장 가동에 좀 잡음이 생기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각형 배터리 파우치 만들고 있는 각형 배터리 만드는 삼성 SDI 수에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또 유럽 현지에 위치해 있는 소부장 업체들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동진 세미캠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가는 종목은 간다 하더라도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겠죠. 오늘 이슈 관련 종목들의 흐름 짚어주세요. 자, 일단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2차 전지라고 한다면 각형, 원형, 또 이제 파우치 이 세 가지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각사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설계 그리고 기존에 지금 제작되어 있는 전기차 플랫폼에 보다 어떤 설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모듈화 시켰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을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취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폭스바겐과 관련된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CATL과 지금 그 외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로비라든지 어떤 영업력이 있어서 다소 좀 실패한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언론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이제 각형 배터리가 실질적으로 원형 또는 파우치 대비했을 때 단점은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무게가 좀 더 크다든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실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단점을 사실상 어떤 전기차 플랫폼에 있어서 모듈화 시켰을 때 공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주요 이슈로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이렇다 할 이슈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통상적인 이슈입니다. 사실상 미중 무역에 따라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기업들이 유럽 시장 공략에 상당히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새롭게 어떤 판로를 좀 개척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조금은 좀 불리한 입장에 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긴장해야 될 부분은 CATL, 사실상 CATL이라고 하지만은 대주주 또 백그라운드 상에 있는 실질적인 오너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일본입니다. 일본 기업이 지금 사실상 CATL의 백그라운드 상에서의 어떤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 연구 또 그에 따른 기술 역시 마찬가지로 원천 기술은 일본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사안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향후에 2차 전지 시장에 있어서 사실상 기술력 차이는 상당히 갭을 줄여들고 있고 어찌 보면은 추월당할 수도 있다라는 긴장감을 좀 가지셔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 사실 크게 이슈화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어떤 시장 약세라든지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그간 시장의 어떤 상승을 좀 이끌어 왔었던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기존의 어떤 B2세 구간 내에서 약세 움직임 사실상 이러한 어떤 이슈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어떤 동진세미캠, 사실상 지금 현재 CS 그쪽에서의 어떤 협력 업체가 사실 이제 폭스바겐과의 또 2차적인 어떤 협력 업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수혜주 가능성이 좀 열어지면서 장 초반부터 시가를 갭으로 띄워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슈의 강도만 놓고 본다라면은 절대 추격 매수하시거나 쫓아가실 필요가 없는 그런 이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의 사안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과의 어떤 거래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자꾸 계속적으로 앞서 CATL처럼 치고 올라오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전체 2차 전지를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다소 좀 불리한 상황이 좀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새로운 이슈가 좀 나올 때까지는 보유 종목을 홀딩을 하시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하시거나 이러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현금지고 적절한 타이밍을 공략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 시장을 2차 전지주들이 호령했다 봤을 수도 있겠는데 올해 들어서 좀 참 지지부진합니다. 일단 배터리 3사 업체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소재 업체 다만 동진 세미캠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열어봅니다. 실리콘웍스의 상승이 매섭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질주를 하면서 단숨에 7만 원을 돌파했더라고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DDI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가격 10% 인상 예정이다. 그러니까 OLED에 DDI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요즘 LCD 수익 별로 안 좋잖아요. OLED에 좀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DDI 가격 상승으로 실리콘웍스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은 적극적인 비중 확대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구간 따라잡을 수 있는 걸까요? 일단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DDI-텍을 통해서도 좀 많은 분들이 확인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수요량이 급증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생산 설비를 늘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생산 장비를 오늘 내일 당장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짧게는 3개월, 정말 수개월, 수년에 걸쳐가지고 장비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면은 확실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요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가격 인상을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흐름세가 그리고 이와 같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유지되기에는 다소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필드에서 즉 그런 어떤 증권사의 어떤 리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런 말씀드리면 송구하지만은 매도 리포트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매수만 외치고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몰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앞서도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했지만 LCD 디스플레이에서 OLED 디스플레이로 상당히 많이 넘어가고 있고 가격대도 물론 지금 현재 비쌉니다. 80인치 같은 경우는 300만 원대, 400만 원대 더 나가서 1000만 원대 디스플레이 TV도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은 다소 좀 우스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으나 꼭 한 대씩은 구매하시는 측면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해외 직구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와 같은 어떤 디스플레이 교체 시기에 좀 맞물리면서 과거 CRT 모니터에서 LCD로 전환됐던 시기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큰 차이가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시거나 사용을 해보신 분들 그리고 신규 수요자 역시 마찬가지로 차선책을 두지 않고 오로지 OLED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지금 확정세에 있으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역시 마찬가지로 LCD에서 OLED로 넘어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수요량은 현재 가늠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까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고급 차량에 있어서는 기존 LCD에서 OLED로 변경되면서 그 역시 마찬가지로 주요한 어떤 핵심 사안으로서 광고가 되고 있을 정도니 당분간은 OLED 수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고요. 실리콘 역시 마찬가지로 부품 역시 계속 수요가 증가하겠으나 앞서 필드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지속적인 정말 꾸준한 완연한 상승 추세를 그려가기 좀 어렵겠다.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 측면에서 보아주시길 바라겠다라고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OLED 수요는 늘어나겠지만 실리콘웍스 일단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흐름 놓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기사 열어봅니다. 오늘 따끈따끈 상장주가 있습니다. 네오 이뮨텍이라는 기업인데요. 2014년에 제넥신으로부터 분사가 됐고요. 면역 항암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 공모가 7,500원을 대폭 상회했다가 장중에는 하락으로 빠르게 등을 돌리기도 했고요. 지금 다시 상승세인데 네오 이뮨텍 보니까 미국 기업이더라고요. 요즘 쿠팡이다, 마켓컬리다 미국으로 진출하는 시점에 네오 이뮨텍은 왜 국내를 택한 걸까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자 기업입니다. 쿠팡과는 비교할 수는 없을 듯 싶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랍계 자금이라든지 비전 펀드 그리고 미국계에 있는 사실상 금융시장에 있어서 IPO 시장에 있어서 소위 선수라고 불리는 모든 집단이 개입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 증시 상장을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막대한 자금력을 끌어모은 상황입니다. 네오 이뮨텍은 사실 쿠팡과는 비교할 수 있는 영역의 그런 기업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제넥신과 관련돼 가지고 미국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한국 기업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어떤 상황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송구하지만은 미 증시에 상장 가능했다라면은 상당히 가능했다라면은 아마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차적인 다른 이슈가 좀 나오곤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아쉽고요. 지금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쪽에 대한 이슈만 지금 한 수년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이라는 것이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송구하지만 K바이오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네오이뮨텍 어떤 투기적인 관점 또는 트레이딩적인 어떤 관점 그리고 때에 따라서 어떤 호재 뉴스에 따른 단기적인 모멘텀 그에 따른 어떤 투자, 매매 이 정도를 좀 겸하시는 것이 좋겠고 향후 성장성이라든지 어떤 기대감을 지나치게 키우셔가지고 매물 대신 어떤 매매를 하지 말아주시길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이뮨텍 다소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주식명가 MTNW 나인원 박재우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